인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육부가 전국 유초중고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도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인천에선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중동, 강화, 옹진 선거구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 인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시는 이동 경로를 파악해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대응 태세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상점 곳곳마다 사람 손이 닿는 곳에 빈틈없이 소독약을 뿌립니다. 차량까지 이용해 전통시장 일대를 소독합니다.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던 60대 여성 A씨가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급 방역 작업을 실시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부평시장입니다. 이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휴장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상인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임시 휴장에 들어갔고 인천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방역 소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상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 상상외로 누가 생각이나 했어 여기. 근데 이렇게 일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다 이제 걱정되고 힘들지. 확진자의 이동 경로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확진자 A씨가 부평오동 행정복지센터와 우리은행을 방문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밀접 접촉자들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대응 태세도 강화했습니다. 지금부터 1, 2주가 최대의 골든타임이고 이것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는 그 심각 단계에 준하는 아주 강력한 그 조치들을 이제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8개 대응반에서 16개 대응반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관을 13명에서 23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전담 공무원 1,400여 명을 확보해 신천지 시설 참석자들을 관리하는 한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 교육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육부가 전국 유초중고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도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교육부가 전국 유초 중고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수업 일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조정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합니다. 인천시 교육청 역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황관리 예방대책반 단장을 부교육감에서 교육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종료되지 않은 28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휴업 명령을 내렸고 오늘 개학이 예정돼 있던 숭덕여자고등학교에서도 휴업을 명령하고 학사 일정을 바로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소속 모든 공공도서관과 직속기관도 다음 달 8일까지 휴관하고 시교육청 차원의 행사도 전면 취소됩니다. 인천시 학원연합회와 협의해 인천 지역 학원의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하는 한편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합동 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PC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학생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에게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지난 밤새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6시 45분경 서구 가자동에 있는 한 도금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은 도금 수조 안에 설치된 CG 히터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공장 일부와 도금 수조 등이 불에 타면서 353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5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 10시 34분경에는 강화군 양사면 한 교회 인근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불은 교회 관계자가 마당에서 낙엽을 태우던 중 부주의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었는데요. 잡목 등 임야 66제곱미터가 불에 타면서 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4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7시 35분경 중구 운북동에 있는 한 도로상에서 화물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에 끼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동한 영종소방서 119 구조대가 요압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오후 1시 23분경에는 계양구 계산동 계산삼거리 인근 도로상에서 승용차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목과 허리를 다쳐 출동한 계양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2시 46분경에는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8층에서 사람이 지상으로 떨어졌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이 전신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출동한 부평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인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어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에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당분간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인천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중, 동, 강화, 옹진 선거구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선거에선 강화를 붙였다가 이번엔 어딘가를 떼내야 하는 상황이라 악순환의 반복이란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은 투표일 50여일 전에 겨우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23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은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천은 중동 강화 옹진 선거구와 남동구 을, 서구갑 선거구가 상한선을 초과합니다. 선거구를 늘리거나 지역 내에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 4개의 기초단체가 뭉친 중동 강화 옹진은 가장 복잡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서구 을에 있던 강화가 이쪽으로 붙었는데 이번엔 어딘가 떼어줘야 합니다. 동구와 옹진군을 미추홀구로, 강화군을 계양구로 옮기는 등의 수싸움이 전개되면서 당리당략에 따른 게리맨더링 우려가 나옵니다. 동구 인구도 6만 5천이 넘는데 인구가 40만이 넘는 미추홀구에 붙게 되면 4년 후에는 동구, 남구 인구가 들면서 동구를 다시 단대로 붙여야 되는 악순환 논란이 생기게 된다. 결국 동구, 중구, 미추홀구 주민 50만 명은 게리맨더링에 아연실색하고
이들은 선거구 획정으로 혼란을 부추길 바에는 인구 상한선을 올려 중동 강화 옹진 선거구 현행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구와 동구는 역사적으로 하나의 정서를 갖고 있고 원도심 개발 등 연관된 정책이 많다며 하나의 선거구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 주말 인천에선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당 창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안 위원장은 양대 기득권 정당을 비판하며 개혁을 주도하는 야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을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어느 때보다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월 중순부터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격동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인천의 상황이 어렵다며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방과 포용, 동서고금을 통틀어 성공한 나라의 조건이고 우리 인천시의 핵심 가치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인천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을 비추는 등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에는 최원식 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인천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화해, 포용의 정신, 세계사에 뒤지지 않는 근대화의 정신을 가진 인천이야말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과 가장 가까이 또 가장 앞서서 국민의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은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4.15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훈입니다. 루원시티 앵커 시설로 오래전부터 공공청사 이전이 추진됐죠.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다가 현재는 루원 복합청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시 청사가 이전할 계획은 없는데 분양 광고 등에선 제2청사 이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먼저 그 실태를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건설사 분양 광고입니다. 서구 루원시티에 인천 제2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홍보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제2청사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중심 상업지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에서도 블로그 등에서도 루원시티 개발 호재로 인천 제2청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발전이 되잖아요. 그 동네가. 그래서 뭐 할아버지 동사무소가 있더라도 온정도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뭐 변경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 지역에선 루원시티 앵커 시설로 시청 이전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후 송영길 시장 때 교육청 이전으로 계획이 변경됐고 유정복 전 인천시장 때 다시 제2청사 건립 계획이 나왔습니다. 유 전 시장은 9월동에 지상 17층 규모의 신청사를 짓고 서구 루원시티에도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 연구 용역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용역 결과 계획은 대폭 수정됐습니다. 핵심은 제2청사 대신 복합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 유 전 시장이 계획했던 보건환경연구원과 종합건설본부, 인천도시공사는 이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9월 중에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재까지 이전 계획은 강감무소식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제2청사라는 명칭이 공공연히 쓰이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민간업자들이
시청의 일부가 온 것처럼 홍보할 수도 있고 광고에 이런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주민들이 현혹되거나 이러면 나중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는 그 실망한다든지 관에 대한 어떤 원망은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과 이전 계획 발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2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과가 하나의 부서가 움직여서 거기에 상주를 했을 때의 제2청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좀 합당합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계획 발표가 지연되면서 혼선만 빚고 있는 사이 서구와 남동구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는 시 산하기관을 비롯한 9개 기관을 이전하는 내용의 루원 복합청사 건립 용역에 착수합니다. 조직과 인력이 입주한 경기도청 제2청사 개념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인천시 제2청사 건립 공약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제2청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비롯해 다양한 문서가 검색됩니다. 올해 본예산 명세서에 루원 복합청사 관련 항목이 있는데 괄호 안에 루원 제2청사도 적혀 있습니다. 인천시 문서에도 제2청사란 단어가 새겨진 상황. 다른 지역은 어떨까? 경기도 제2청사로 건립된 경기도청 북부청사입니다. 각 층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배치돼 있고 2명의 부시장과 국장들도 근무합니다. 책임자까지 근무하는 명실상부 공공청사인 겁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중구 제2청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각종 실과가 배치돼 주민들이 민원과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도 1청사와 2청사를 오가며 업무를 봅니다. 시 조직과 공무원이 전무한 루원 복합청사와 근본적인 대조를 보입니다. 제2청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청사처럼 시 행정 조직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시 산하 기관만 입주하는 경우는 복합청사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인천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루원시티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인재개발원과 인천관광공사 민간협회 등 9개 기관이 입주할 루원 복합청사를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네, 루원시티를 활성화하고 또 인천 서북부 지역에 균형 발전을 가져올 루원 복합청사는요, 올해 상반기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실시 설계를 진행해서 2022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인천시 제2청사 건립이 공약으로 등장합니다.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여야 정치권 모두 시청사 이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인천시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총은 2019-2020년도 교석협의 조인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교총에서 105개 안건에 대한 교섭 협의를 요구한 이후 4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으로 99개 조항의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교원 전문성 신장과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교원의 복지, 후생 증진,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